어제 이제 들려왔던 윤석열 관련한 소식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보석 신청에 대해서 오늘 오전이었나요? 보석을 기각했습니다. 결국에는 네. 이제 소장님께서도 예상을 하셨겠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염려를 제일 큰 이유로 들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전 당연한 조치라고 봅니다. 증거를 인멸했거나 하려 할 우려가 현저하므로 그리고 구속 상태에 계속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나 사유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법원이 밝힌 보석 불허 사유잖아요. 예. 저는 뭐 이거는 굳이 법 논리를 따지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것이고 좀 재미있다는 표현은 그렇겠네요. 본 재판과 지금 내란 혐의 형사 재판이 있는데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문제의 예. 지규현 판사가 재판장이. 예. 그리고 특검의 소환에도 전혀 뭐 우리 알았잖아요. 뭐 예. 두 번에 걸쳐서 예. 구치소에서 막 땡깡 아니지. 일본 말이지. 안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본인의 보석 신청을 한 법정에는 나왔어요. 예, 백대현 부장판사의 체포영장 집행을 불응했던 예. 그 추가 기소권에 대해서는 구집이 나와서 이런 뭐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 건강상의 이유가 있다, 집도 가까운데 저 풀어주면 집에서 몸 관리 잘해서 재판 잘 받겠다. 모두가 웃었습니다. 예, 재밌는 일 맞습니다. 방학 중 생활계획표는 학생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고요. 그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예. 어느 건에는 아예 안 나오고 예. 어디는 몸이 아파서 못 나가겠다 그러고 보석 청구한 재판정에는 또 나가고 일단 본인이 이 사람이 법률가를 오래 한 사람 맞나? 요즘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동안 윤석열의 행투를 비판할 때 26년 검사만 했던 사람이고 총장까지 했고 어쨌거나 선출된 대통령직도 한 3년 수행한 사람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 계속 비판해 왔잖아요. 저는 그 비판이 잘못됐다고 봐요. 우리는 이 사람을 너무나 높게 대우하고 있었던 거야. 아, 예. 총장까지 한 검사자 자칭 법률가라고 하면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 배지를 한동안 달고 있었다고 해서 그에 준하게 막연히 뭐 할 것이다라는 고정관념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 본인이 이 갈짓자 행보 때문에 스스로의 최소한의 정당성마저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서 이제 윤석열은 그가 앞으로 무슨 진술을 하거나 관계없이 신뢰도가 형편없을 것이다. 아하.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 어딘 나가고 안 나가고 여기서 그냥 그나마 있었던 모든 근거가 깨져버리는 것이고 지금 윤석열은 현실 인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국법 중에서도 가장 위중한 것을 교란시키고 국기를 흔들고 헌법을 파괴한 헌법 수호가 대통령의 제1의무인데 그렇잖아요. 예. 대통령 선서할 때 나는 맞습니다. 국헌을 준수하고 네. 국가와 재산의 뭘 보호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장 중요한 일을 망가뜨려 버려서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 그거를 전혀 현실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걸 부정하거나 어린애처럼 막 투정하고 있고 나는 못 살겠다. 서바이벌이 안 된다고. 그 중에서도 영어를 쓰시더라고. 네. 그러니까 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눈이나 잣대로 보면은 안 되겠다라는 걸 또 한 번 느꼈어요. 어쨌거나 법원의 보석 결정은 뭐 너무 당연해 보입니다. 예. 일단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란 재판에는 13회 연속 오늘도 불출석해서요. 예. 13회 됐습니다. 네. 이제 자신의 보석 신문 과정에서는 출석을 하고 내란 재판은 출석하지 않았고 지규현 재판부가 오늘 이랬대요. 그러니까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이유를 굳이 밝혔다고 네. 합니다. 그러면서 중계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없는 재판을 중계해서 볼 게 없기는 했습니다. 예. 요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중개 결정은 최근 사법부를 향하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가열찬 비판이 있는 건 모두 알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사법부, 판사, 재판부들이 특권 의식과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 자기들은 매우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고 자기들이 하는 결정은 누구도 뭐 시비를 붙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그거에 너무 사로잡혀 있는 거 있는데 그건 재판부가 받고 누려야 할 권위와는 좀 다른 거예요.
예. 권위는 필요합니다. 예. 그러나 그건 우리는 잘못돼 있는 것이다. 대법관 중에 왜 800원 뭐 한 버스 기사한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 그러게 자체가 말입니다. 예. 그 사법부를 우리가 얼마만큼 존중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훼손이자 그 불신임 사유를 해당한다고 저는 보는데, 자, 중개 결정은 이건 역사에 남을 매우 중요한 재판이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저는 마땅하다 보고 잘했다고 보는데, 그 기저에는 지기현 판사에게 지금 쏟아지는 비판이나 따가운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국민의 눈길을 좀 의식한 것 같긴 하고요. 그런데 더 문제는 본인이 안 나와 버리면 중개를 한들 그 중개의 의미가 많이 훼손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면 예. 일단은 주 피의자이자 내란 수괴인,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피고인 윤석열을 출석시켜야 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중개 조치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막상 저 가장 핵심적인 사람은 안 나와 있는데 앞부분에 모두 부분만 중개를 한들 그런 게 계속되면은 많이 의미가 격화되겠죠. 예, 사법부의 신뢰마저도 무너질 텐데 뭐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네. 어떤 식으로든 법원이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해서 피고 윤석열을 출석시키는 것, 예. 출정토록 하는 것, 그것과 함께 이루어져야 재판 중개도 저는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시원합니다. 특검이 안 그래도 오늘 이 얘기를 했습니다. 3개월 동안 불출석한 만큼 구인장을 발부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당부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지기현 뭐 재판부가 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 출석을 계속 이렇게 거부하는 거에는 재판 지연 전략도 있거든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구속 만료 시점이 한 3개월밖에 남지 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재판을 계속 지연시키려는 전략이라는 걸 우리 모두가 또 알고 있는데 윤석열 측이 계속해서 법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위헌 법률 심판 청구를 재판부에도 하고 헌재에도 하고 해서 이게 사실은 이제 이게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그게 심사하는 동안 재판이 또 멈추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이거 계속 이렇게 법 기술 쓰고 있는데 받아들여지지는 않겠죠? 저도 뭐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오늘 이진수 긴급 체포건이 아니었다면 이게 가장 오늘의 뉴스의 하이라이트이자 우리가 꼼꼼히 짚어봐야 할 대목이 이 두 가지예요. 예.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유죄가 되면은 계속 구속 상태가 그렇죠. 유죄가 되는 것이고, 예. 아니면 추가 기소를 한다든지. 그렇지. 예. 근데 6개월 구속 최대 기간인 6개월 내에 1심 선고가 안 나오면 일단 석방을 해야 돼요. 근데 3개월이 지났어요. 지난 7월 초인가 언제 구속이 됐잖아요. 예. 3월 8일인가에 뭐 석방이 됐다가 아하. 재구속됐죠. 7월 예. 초에 특검에 의해서. 그 6개월 기간 중에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재판을 느려보고 지연시키다 보면은 내 1심이 끝나기 전에 6개월이 만기가 되기 때문에 뭐 돼야 할 것이다. 이것을 노리고 네. 헌법소원을 하나 냈어요. 예. 헌법소원은 가장 많이 쓰는 대표적인 것이자 대표적인 지연술이자 예. 사실 또 아무나 일반 시민은 못합니다. 네. 지금 내가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는 이게 헌법을 위반한 건지 아니면 맞는 건지를 따져주세요. 이게 헌법소원을 요청하는 건데, 이걸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재판은 일단 거기서 스톱합니다. 모든 것을 스톱하고 헌법재판소로 보내요. 그러면 헌재에서 그거를 따집니다. 거기 당연히 물리적 시간이 걸리겠죠. 예.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니까. 네. 우리 헌재 하는 거 봤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몇 주일은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지금 3개월만 더 버티면은 나는 1심 선고가 3개월 안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거야말로 지금 그 윤석열과 그를 돕고 있는 무슨 계몽령 김계리 등등등 몇 쫙 있잖아요. 여러 사람. 예. 모여서 그것만 하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지연시킬까? 어떻게 하면 이 법을 이용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까? 작년 12월 3일 밤에 계엄이 있었죠. 예. 그리고 며칠 있다 국회에서 해제됐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윤석열과 그의 변호인단이 내놓는 거는 전부 다 꾸러지들이야. 법꾸라지들. 뭐지? 법꾸라지입니다. 미꾸라지를 맞아. 법 발음이 어렵네. 예. 법꾸라지에만 해당하는 거라고요. 예. 진짜로 무슨 법률적 쟁송을 하거나 논리 대결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늦춰보고 안 해보고 빼보고 그러다가 한 건 하긴 했거든. 직위원회가 풀어줬잖아요. 네. 시간으로 예. 해야 된다는. 야, 신박해. 그때 학습을 한 거죠. 이 법 기술이 통하는구나. 이 사법부에는. 저는 현 재판부가 그것을 헌법재판으로 넘길 가능성조차 일단은 없다고 없다. 봅니다. 예. 그리고 헌재의 간들, 헌재에서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함이라고 지난 4월 4일 날 내린 바가 있어요. 예. 그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내란 혐의 형사 재판이고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데 헌재가 그것을 헌법소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받아들일 가능성 자기 부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거의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본다. 아무튼 이런 법꾸라지 이거는 예. 고민하는 척도 하면 안 되고 단호하게 즉각적으로 뭐가 내려져야 돼요. 그래서 예. 이거 안 됩니다. 제가 또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실 텐데 이 중요한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직위원 재판장 말입니다. 예. 사실은 이제 법원에서는 대법원에서 윤리감사단이 요 관련해서 이제 룸사롱 술접대 의혹 말입니다. 예. 수사를 4개월 동안 하더니 아무 뭐 이제 혐의를 입증할 수가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관련해서 사실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네. 이거마저도 기각이 됐습니다. 압수수색을 해서 뭔가를 가져와야 수사를 할 거 아닙니까? 예. 예, 어떻게 보고 계세요? 비유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식구의 잘못 여부를 같은 식구가 심사하는 꼴입니다. 그러면 공정하고 공평하게 될까라는 의심이 일단 드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검경 수사분리니 하는 수사기관 및 사법개혁을 총체적으로 논의하는 가장 밑바탕에는 이런 제19 감싸기 같은 건 당연히 없애야 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이해충돌 이것도 피해야 되는 것, 구조적으로 피하게 해야 하는 것이고 요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공수처를 만들었어요. 공수처의 수사 대상과 수사부는 명확히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맞는데 운용하다 보니까 몇 가지 좀 문제점도 드러나서 저는 이번 국회에 차분히 그걸 하리라고 보는데 일단 요번에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을 냈는데 법원에서는 기각시켜 버렸어요. 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럼 수사를 하지 말란 얘기니까 이 조치가 신뢰를 얻기는 일단 힘들겠죠. 현재 공수처가 고위공무원 수사 대상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수사에는 청탁금지법은 안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런데 술을 얻어 먹었니 업무상 뭐 직무 관련성으로 편의를 봐줬니 하는 것들은 청탁의 대상이 아니라 뇌물로 인한 직무 관련성임을 수사를 통해서 규명하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수색영장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기각해 버렸다 하면 수사를 한 손 묶어놓고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묶어놓고 수사가 되겠습니까? 예. 뇌물 수사가 사실 더 어려운 거라서 강제 수사가 필요한 당연하죠. 상황인데.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 때문에 불신의 소지가 계속 쌓여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묶고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예. 이 사법부의 행태가 계속해서 별로 좋아 그리고 보이진 않습니다. 하나. 예. 공수처가 정말 제 기능을 하게 하려면 지금 검찰청을 해체하고 중수청과 기소청 이렇게 바꾸고 한다면은 기왕에 만들어진 공수처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역량, 수사 범위, 수사 인력, 예산, 수사 범위, 권한 이런 것들을 확실히 강화해서 명실상부한 기관으로 남게 해야지 안 그러면 계속 희화화되는 겁니다. 예. 함께 논의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깐깐한 정치 이강윤 정치평론가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광고 듣고 일타 정치 곧바로 찾아뵙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